안녕하세요. 가성비 쇼핑러 탑스 리뷰입니다. 오늘도 가장 먼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QCY T1은 실제로 사용 중이었고 다른 무선 이어폰들도 같이 사용 중이었기에 오늘 영상에서는 QCY T3가 QCY T1에 비해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실제 사용하면서 느낀 장단점을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구입할 가치가 있는지 가성비 쇼핑러 입장에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초기이지만 QCY T3 음질이 실망이라고 하시는 분들을 종종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QCY T3의 달라진 이어폰 팁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QCY T1의 귀를 꽉 틀어막는 커널형 팁과 다르게 T3는 살짝 소리가 새는 조금 열린 일명 세미 커널형 팁을 갖고 있기 때문에 T1에 비해서 극저음과 고음이 좀 더 약하게 들립니다. 흔히 열린 소리라고 하는데 커널형에 익숙하셨던 분들은 뭔가 소리가 좀 임팩트가 약하고 허전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T3가 T1보다 좋은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T3에 기존에 껴있는 팁을 빼고 T1의 팁을 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소리가 T1과 많이 비슷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QCY T3에 이렇게 특이한 이어폰 팁을 사용한 것이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가 커널형이면서도 소리가 살짝 열린 세미 커널형 느낌이라 커널형의 장점을 크게 잃지 않으면서도 좀 더 공간감을 느낄 수 있고 이렇게 열린 느낌을 준다는 것은 즉 클래식 같은 이런 장르의 곡을 들을 때 소리가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커널형은 귀의 안쪽 일명 네이도 쪽을 이렇게 틀어막는 방법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어폰을 건드릴 때 터치 노이즈가 심하고 두 번째로는 귀 안쪽에 압박이 심합니다. 이 압박이 싫어서 오픈형 쓰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요. 근데 T3 같은 경우는 터치 노이즈가 덜하며 압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커널형처럼 생기긴 했지만 귀 안쪽을 꽉 틀어막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소리는 오픈형보다는 커널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세미 커널형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또한 오픈형의 단점 중 하나가 잘 떨어질 염려가 있다는 것인데 에어팟 유저들이나 이렇게 오픈형 이어폰 쓰시는 분들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 다들 어떻게 하면 귀에서 이어폰이 안 떨어질 수 있나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 이어폰 같은 경우는 공간감이라는 장점을 잡으면서도 딱 고정이 잘 되어서 떨어질 염려도 없습니다. 그래서 커널형과 오픈형의 좋은 장점들만 모아놓은 전에 제가 보지 못했던 그런 특이한 느낌이고 커널형이 1이고 오픈형이 10이다 이렇게 해서 1에서 10까지 있다 치면 이 제품은 한 3 정도 되는 커널형에 가깝지만 또 조금 오픈형의 느낌이 나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QCY에서 통화 품질을 높이는데 많이 신경을 썼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질은 이미 가성비 최강이라고 인정을 받았고 유일하게 비평받는 게 통화 품질이었기 때문이죠. 정확히 아셔야 하는 사실은 통화 품질 같은 경우는 완전 무선 이어폰을 사면서 기대하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내 목소리는 입에서 나오는데 완전 무선 이어폰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귀에서 내 목소리를 잡아내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마이크 센서 감도를 높일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이 주변 소리까지 다 잡아내는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전화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핸드폰을 이렇게 든 상태로 전화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내가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내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없다는 것이 완전 무선 이어폰의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래서 T3가 기존에 이렇게 둥근 모양에서 에어팟같이 콩나물 모양으로 진한 가장 큰 이유가 마이크를 최대한 입에서 가까이 하게 만들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고 마이크를 한쪽이 아닌 양쪽에 달고 또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넣으면서 노이즈 캔슬링이 이제 내가 들을 때 주변 소리를 이렇게 막아주는 게 아니라 이 마이크에서도 이제 주변 소리를 제어하는 기술을 넣은 건데요. 어떻게 보면 T3에서 이제 T1에 없었던 통화 품질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노력을 가장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설명서에도 수직으로 끼지 말고 45도로 껴서 마이크가 이쪽으로 향하게 하라고 친절하게 이미지까지 넣었고요. 이 정도면 T3는 T1의 통화 품질 개선을 목적으로 한 새 제품이다 라고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해 봤을 때 T1에 비해서는 T3가 내가 마이크에 말할 때 주변 소리도 훨씬 잘 제어해주고 내 목소리가 잘 잡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이 시끄러운 출퇴근길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 사용하기에는 많이 불편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완전 무선 이어폰을 택하실 때 어쩔 수 없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버튼 조작에서 터치 조작으로 바뀐 것도 큰 변화 중 하나인데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소리 볼륨을 높이거나
혹시나 맞추고 싶을 때 이렇게 슬라이드를 하면 쉽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볼륨 조절을 위해 두세 번 버튼을 눌러야 하는 다른 제품들보다 생각보다 편리하고 또 터치가 잘 작동됩니다. T1 같은 경우는 볼륨 조절 컨트롤이 아예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된 기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재생, 일시정지, 이전 곡, 다음 곡, 그리고 인공비서 부르기 모두 터치 조작을 통해서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한 가지 제가 많이 불편하다고 느낀 것은 이전 곡이나 다음 곡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이전 곡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을 2초 동안 터치하고 다음 곡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을 2초 동안 터치하는 방식인데 이게 2초라고 설명서에 나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제로 바뀌는 시간까지 3초에서 4초 정도 걸립니다. 출퇴근길에 지하철에서 사용하는데 생각보다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곡 하나 바꿀 때마다 3초에서 4초 동안 계속 누르고 있어야 하는 건데 노래를 듣다 보면 곡을 자주 바꿔야 하는 상황이 자주 생기곤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T1 같은 경우는 버튼을 2번 눌러주기만 하면 돼서 빠르게 가능했거든요. 노래 재생 중에 시작한 지 좀 지난 후에 이전 곡 버튼을 누르면 이전 곡이 아니라 현재 재생 중인 노래에 처음으로 가게 되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전 곡 가는 데만 터치한 상태로 3초에서 4초가 걸리다 보니 어떤 노래가 시작됐는데 내가 들었던 이전 곡으로 가고 싶은데 빨리 눌러도 그냥 현재 재생곡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노래 시작하자마자 1초 안에 터치를 시작하지 않으면 이전 곡으로 못 갈 정도로 이 부분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T3를 만들 때 조금 생각을 했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다른 터치 조작이 되는 가성비 무선 이어폰들은 한 번 터치할 때 재생 일시정지가 되게 돼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GT1이 그런 제품입니다. 이게 왜 문제이냐 하면 이어폰 위치 조정하다가 터치가 돼서 노래가 멈추는 경우가 많아서 오작동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터치 조작을 싫어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근데 T3의 경우는 터치 한 번 했을 때 기능이 없습니다. 즉 오작동이 일어날 확률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정말로 마음에 들고요. 뭐 너무 길게 8초 이상 터치를 해가지고 전원을 끄지 않는 이상은 말이죠. 뭐 이런 일이 전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가끔 일어나기도 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어폰을 끼고 있다가 잠시 뺄 일이 있어서 이렇게 빼고 손에 들고 있었는데 이제 터치가 계속 되고 있어서 이 이어폰 셋을 꺼버리는 경우가 종종 생기더라고요. 뭐 이전 곡, 다음 곡 기능 이외에는 그렇게 불편하다고 생각이 드는 점은 없고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물리적 버튼이 더 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리적 버튼은 오작동이 전혀 없으니까요. 이어폰 셋은 43mAh에서 60mAh로 늘었고 케이스 배터리는 380mAh에서 600mAh로 늘었습니다. 연속 재생 5시간에 케이스 배터리가 4번 충전 가능하기에 총 약 25시간 사용이 가능하고요. 하루 종일 써도 충분하고 대부분 충분히 이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루 12시간씩 듣기는 쉽지 않거든요. 요즘 무선 이어폰들은 다 배터리 용량이 크게 나와서 다른 제품들보다 특별히 큰 용량은 아닙니다. 방수 기능은 IPX4에서 IPX5로 방수 등급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지만 IPX4부터 사실 생활 방수가 지원이 된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닙니다. 이렇게 물속에서 자유롭게 무선 이어폰을 사용하려면 적어도 IPX7 방수 등급 정도는 되어야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점 몇 가지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케이스를 낄 때 가끔 제대로 안 들어가서 충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고 T1에 비해서 뭔가 딱 끼는 그런 맛이 없다는 점이 있고요. 포장 박스가 T1과 T3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동일할 수가 있죠? 진짜 프린트한 내용 빼고 다 똑같습니다. 다른 것 하나 겨우 찾은 것이 제품을 감싸는 이 검은색 스티로폼이 아주 미세한 구멍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무엇보단 가성비와 기능성에 중심을 두는 회사의 철학이 느껴져서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2019년임에도 모든 제품이 Type-C USB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로 USB라는 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충전 속도도 느리고 마이크로 USB 선을 따로 들고 다녀야 한다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은 제가 전 영상에 오픈형 가성비 이어폰으로 추천한 세벳 X2 Pro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세벳 X2 Pro는 4-5만 원대 제품인데 워낙 싼 가격대에 정말 이쁘게 나온 제품입니다. 케이스는 많은 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대부분 QCY T3의 케이스가 더 세련되어 보인다라는 답을 주셨고요. 무광이면서 심플한 디자인이 좋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저는 사실 세벳 X2 Pro가 더 좋아 보이는데 말이죠. 에어팟과 비슷해서 그렇게 보이는 착시 현상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케이스의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이어폰 셋을 보여주자 평이 확 달라졌었습니다. 세벳 X2 Pro는 뭔가 리미티드 에디션 같이 고급스러워 보인다는 평이 많았고 T3는 너무 유광이라 편의점 이어폰들에서 흔히 볼만한 디자인이라며 저렴해 보인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빛나는 유광이 아니라 무광 플라스틱이었으면 좀 더 비싸 보이는 느낌이 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QCY T1도 디자인보다는 기능성에 더 집중을 했었고 T3의 포장 디자인을 보면서 회사의 철학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QCY의 명성답게 가격 대비에 큰 단점이 없으면서 오픈형과 커널형의 장점을 두루 가진 정말로 좋은 가성비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가격대가 약 4만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고 q10에서 구입을 하실 때 쿠폰까지 사용하시면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정도의 구입이 가능합니다. T1은 현재 1만 원대 후반 정도의 구입이 가능하고요. T1 대신에 T3를 사야 할 이유가 있다면 입에서 좀 더 가까워진 양쪽 마이크를 통해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통해서 향상된 통화 품질과 특별한 이어폰 팁 모양 덕분에 귀에 딱 고정이 되면서도 귀에 압박이 없는 편안한 착용감과 또한 좀 더 공간감이 있는 열린 소리와 연속 재생 시간 5시간 그리고 총 25시간 사용 가능한 더 긴 배터리 시간이 있겠습니다. 향상된 전화 품질도 좋고 더 긴 배터리 시간도 좋지만 저는 사용하면 할수록 이 특별한 이어폰 팁으로부터 오는 장점들이 정말로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잠깐 나눈 것처럼 이 이어폰 팁을 빼고 대신에 커널형 이어폰 팁을 껴서 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커널형 이어폰을 선호하시는 분이라면 껴서 사용도 가능한 점이 정말로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QCY 가성비를 그대로 이어가면서 단점을 보완한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생각하면 절대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내가 이미 T1을 갖고 있다면 개인적으로 굳이 돈을 더 들여서 T3를 사야 할 이유는 못 느끼는 그런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가성비 쇼핑러 탑3 리뷰였습니다. 숨겨진 더 많은 가성비 제품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